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대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하나병원 정형외과 원장 민경준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반월상 연골판이 뭐고 그럼 그냥 연골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여기 제가 모형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연골이라는 것은 이 뼈에 붙어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은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있는, 즉 우리 이제 도가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곰탕 먹을 때 먹는 그 도가니, 그거랑 똑같은 물체가 우리 몸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외측과 내측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C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랑말랑한 콜라겐 조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이렇게 연골과 연골 사이에 위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중이 부하가 될 때, 즉 걸어 다닐 때 체중이 우리 무릎으로 내려갈 때 이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조직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릎을 구부릴 때도 이렇게 구부릴 때 이 연골과 뼈와 뼈 사이에 있으면서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반월상 연골판의 역할은 무릎을 구부릴 때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른 역할로는 우리 몸에 혈류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손상이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통증입니다. 특히 걸을 때 통증보다 우리가 구부릴 때 느끼는 통증이 훨씬 더 심한데, 이제 모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월상 연골판이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이쪽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된다면 이 지지해주는 효과가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무릎을 구부리게 될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또는 계단을 내려올 때, 계단을 올라갈 때도 뭐 좀 느끼긴 하시지만 주로 느끼시는 통증은 주로 계단을 내려갈 때 느낄 때가 많은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된 지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무릎에 계속 부종이 나타나게 되고, 부종이라는 것은 물이 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릎을 만져봤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내가 무릎에 물이 찼어요 라고 느끼시는 게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대부분 외상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퇴행성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면 대부분 연골이 우리가 깨지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반월상 연골판도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충격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쪽 구조물이 약해지다가 조그마한 충격, 또는 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갑자기 똑 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퇴행성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상성으로도 많이 생깁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요즘은 과격한 스포츠도 많이 하시니까요. 스포츠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또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격렬한 스포츠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피봇이라고 하죠. 우리 그 무릎 자체가 이렇게 꺾이는 운동을 많이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가면서 순간적으로 확 꺾일 때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는 일단은 만약 파열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이 힘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이 붓는다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통증 완화,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에 대해서도 너무 종류가 많아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물론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나눌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일단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종파열이 있을 수 있고, 수직 파열이 있을 수 있고, 수평 파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판산형 파열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소아 환자한테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양동이형 파열,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 즉 이제 연골판이 좀 G형이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골판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안쪽으로 끼게 된다고 해서 양동이형 파열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런 한 6가지 종류의 우리가 파열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퇴행성 파열인 경우입니다. 이제 수평 파열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파열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고, 또한 결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께 소염제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염증이 심하면 주사 치료를 하면서 이제 운동 치료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매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외상성 파열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사형 파열, 수직 파열, 판산형 파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행성 파열보다
치료보다는 외상성, 즉 이제 격렬한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무릎을 삐끗하면서 나타나는 파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술적 치료가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 재파열 가능성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만약 젊은 분들이 봉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후 이제 어느 정도 목발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재활 치료를 겪은 다음 본인이 일상생활로 들어갔을 때 재파열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물론 재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사혈파형이 심한 경우에는 그것을 꼬맬 때 재파열률은 생각보다 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 때는 그 재파열을 감안해서라도 어느 정도 그 연골 판을 꼬매주는 것이 추후의 관절염 예방과 환자분들 삶의 질을 위해서라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 현재 이제 학계의 정설이고 모두들 그렇게 최대한으로 반의사 연골판을 보호하기 위해 또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재파열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봉합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추천드린다고 보고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꼬매게 될 경우 물론 재파열도 있고 재활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힘든 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파열률이 낮은 바로 일상생활 가능한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